8월 19일 오늘은 그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생겨 UN 특별 대표를 포함해서 22명의 인도주의 활동가가 목숨을 잃은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주의 날이 1년에 하루, 오늘 하루일 수 있지만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화된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인도주의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활동가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있어서 빗소리 때문에 조금 소리가 작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키워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잠깐만 믿어보시고 살짝만 눈 좀 감아주시겠어요? 네. 빗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죠.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빗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마치 로힝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 캠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중간 모니터링을 갈 때 중간 모니터링을 가게 되는 시기가 몬순 시기라서 꼭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사람들이 이용하는 쉘터가 그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상대의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 빗소리를 듣다 보니까 되게 처음이 그때 그 시절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여러분도 만약에 로힝야 난민 캠프에 계시다면 아마 이 소리를 이렇게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로힝야 난민 캠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가정에 지어준 화장실 앞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인데 메인으로 진행한 활동들이 가정용 화장실을 지원하는 활동이었는데 코로나와 동시에 동아프리카의 가뭄 현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민들은 그 난민 캠프 안에 있는 공용 치수대에서 물을 뜨는 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기다려야 됐고 그 뜬 물도 사실 양이 이전처럼 많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단체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 물로 손을 계속 씻으세요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과연 난민들이 현실적으로 그 손 씻는데 내가 마실 물을 아껴가면서 손을 씻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런 불만과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기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다 넣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자꾸 글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썼는데 여기에서 감정적, 심리적 폭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폭력, 그리고 성물리적 폭력, 유해한 전송가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묶이면 젠더 기반 폭력으로 묶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직면하는 이슈들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있는 거죠. 인도적 지원 민간 협력 사업이라는 이 사업의 형태와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2년 안에 태클해야 되는가 혹은 개입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게 이 인도적 지원 민간 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난민하면 다 캠프에서 지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56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절반은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캠프의 난민을 생각하시지만 이 시리아 난민 중에서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은 단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리아 난민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함께 모든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계속 개입해야 될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원주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생계에 관한 부분이죠. 그 난민들은 사실 이집트 사회에서 직업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저임금, 이금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코로나는 그러한 취약한 고용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가 됐죠. 그래서 실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어요. 주마라라는 어머니고, 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왜 디프레스되고 왜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아디의 사업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그룹으로 연대하면서 서로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과 소통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직접 만나보면은 에너지가 넘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폭격받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로써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고, 현재까지 1,700만 명 정도가 즉각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인도적 지원 혹은 보호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숫자가 665만 명, 누적된 숫자로는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몰도바라는 국가에서 이제 어린이와 여성, 난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임시 거주시설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그 거주하는 난민분들을 대상으로 그 위생용품을 배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삶의 생계를 챙겨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배분용품을 받고,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배분을 받는 동안 페인팅 활동을 할 수 있게 캔버스를 갖다 놔서 아이들이 저기에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냥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낙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저 색깔 선택하는 것 속에서 아이들의 지금의 감정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언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에는 본인들이 떠나왔던 도시들을 기억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쟁의 상황에서 정말 암울하고 힘들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밝게 조금이라도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심리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워크북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림 활동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리기도 하고, 특이한 점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참 국기를 많이 그리더라고요. 국기를 참 많이 그리고, 마리우폴이나 이런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동부 지역은 러시아와 원래 교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치아 아래서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계속 위험한 지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 거주지 이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쉘터나 그런 서비스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작은 일에 굉장히 격분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잣대를 판단하면 실제 그 현장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가 매우 힘든, 저희가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24시간 동안 3교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11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직접 고용하는 협약식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기아리츠 스텝이 약간 반짝거리는 조그만 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포장지 안에 한국의 이제 어린아이가 동전을 막 모아서 우크라이나 어린이에게 도와달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저희 이제 기아리츠 측으로 실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 정말 많은 모금이 된 거가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난민을 돕는데 적극적이었구나를 처음 알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모멘텀을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난민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여력이 있었던 걸 확인한 계기니까 이걸 발판 삼아서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잊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기화된 난민 상황들, 분쟁 상황들을 위한 도움도 우리가 더 힘을 내야겠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돕게 되는 먹고 살만 해졌을 때 우리는 어디를 왜 도와야 되고 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가지고서 따지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는 계기가 1년에 하루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